자, 그렇다면 주요 이슈들을 점검을 해 볼 텐데요. 네.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들 나옵니다. 네. 꼭 들어주세요. 일단 반도체 업황이 지금까지 왜 부진했나? 여러분 2017년 거래소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때 증시가 툭 튀었습니다. 이걸 올려줬던 게 반도체 투투벨이에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얘네가 다 올렸거든요. 이때 반도체 소위 세대 교체, 네. 이 슈퍼 사이클이라고 해서 정말 엄청났거든요. 그 단어 엄청났습니다. 진짜 많이 썼어요. 예, 방송하면서도 매일 이게 헤드라인이었고요. 맞아요. 그러다가 코로나 지나오면서 사실 한 번 더 올려쳤죠. 삼성전자 막 2배 가고, 네. 나만 삼성전자 못 가졌으면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요즘 2차 전지가 예. 안 갖고 있으면 수익 못 내는 거랑 똑같죠. 그런데 예. 그렇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 슈퍼 사이클의 후반으로 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수요가 점점 줍니다. 아하. 그러면서 공급은 남게 되죠. 그럼 싸지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인 D램의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갔다고요. 지난해 10월에 기사 하나 이렇게 좀 띄워드릴 텐데 지금 보셨죠? 폭락 이런 말이 자꾸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다가 이제 또 새로운 반도체 세대 교체, 그렇죠. 세대 교체. 예, 이런 말에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거기다가 플러스 D램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찍는다. 그러니까 이 내릴 만큼 내렸고 다시 올라온다. 즉 반도체 업황이 슬슬 돌아온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죠. 무엇을 기대하나 이겁니다. 두 가지 키워드예요. DDR5와 그쵸. HBM3. 영어 스펠링에다가 무슨 숫자 붙어 있으니까 좀 어렵죠? 근데 요거 그냥 외워야 돼요. 이거 그냥 두 가지 키워드는요. 외워두세요. DDR5, HBM3, DDR5, HBM3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셨어요?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D램이 돌아온다. 아. 반도체 세대 교체 DDR5입니다. 그 전까지는 4를 지금까지 쓰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4에서 5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폭락, 메모리 한파 이런 말을 달고 살던 주력 제품이 바로 D램이에요. 네. 그런데 이 D램의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 핵심에는 바로 DDR5라는 새 제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DDR이라는 게 사실 2001년에 DDR D램이라고 해서 2배 효율을 가진 D램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 만들어졌고요. 2003년에 DDR2, 2007년에 DDR3, 2014년에 DDR4, 그리고 2020년에 DDR5까지 해서 계속 새로운 시리즈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순서로 성장을 해요. 그렇죠. 네. 아이폰 나오는 거랑 똑같이 보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자, 그런데 최신 시리즈가 DDR5고 지금까지는 사실 DDR5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DDR4라는 게 쓸만하니까 계속 이걸 써왔다라는 거예요. 그랬죠. 이걸 한꺼번에 이거 DDR4에서 5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바꿀 수는 없잖아요. 차츰 바뀌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DDR5로의 세대 교체가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어날 타이밍이 됐다라고 이 반도체 업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올라가는 거죠. 쉽게 생각해 보세요. 네. 아니 솔직히 아이폰 이런 거 갤럭시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나오자마자 다 바뀌는 거 아니죠. 그럼요. 시간이 좀 쓰다가, 지나면 그렇죠. 쓰다가. 지나다 보면 뭐 사실 강제는 아니지만 다들 새 제품으로 바꿔 쓰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DDR4에서 5로 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시기가 언젠가 온다라는 것. 그게 바로 올해 하반기부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바로 교체 수요 증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AI 시대 HBM3라는 신무기죠.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반드시. HBM 즉 고대역 폭 메모리라는 건데 말이 조금 어려워졌죠. 그러네요. 네. 그냥 이 D램을 앞서 설명드렸던 거 그대로 쌓아 올려서 하나로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처리 속도가 압도적으로 증가하죠. 왜? 이렇게 쌓아 올렸으니까. 쌓을수록 올라간대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비싸죠. 그럼요. 여러 개 쌓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싸기 때문에 덜 사용돼 왔던 거예요. 매출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렇죠. 회사 그런데 입장에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AI와 빅데이터 시대죠. 그렇죠. 이거 진짜 데이터 처리 능력, 용량 엄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어마어마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도 GPU 같은 게 많이 잘 팔리잖아요. 맞아요. 이게 데이터 처리 빨리 하고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난 데이터 처리, 용량을 가졌지만 좀 비싼 거 이제는
쓸 수밖에 없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죠. HBM이 필수적으로 선택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이 엔비디아 GPU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게 HBM을 공급하는 회사가 이 하이닉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히 구글이나 아마존 이렇게 뭐 이 서버를 무지하게 사용하는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앞으로 지원하게 되려면 네. HBM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이야기도 같이 한번 넣어두시죠.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라는 데서 말을 했는데 HBM의 점유율이 하이닉스가 전 세계 50%고요. 예. 삼성전자가 40%,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이 10%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1등이네요. 하이닉스가 지금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전 세계 HBM의 시장 이 수요가 지난해보다 60% 증가했고요. 60. 네, 내년에는 앞으로 30%가 더 성장한대요. 이거 굉장히 크게 성장합니다. 엄청난 거죠. 예. 아니, 시장 전체 파이가 그렇죠. HBM 이게 연평균 30, 40%씩 성장해 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참고로 SK 하이닉스 HBM의 4세대 제품, 네 번째 제품인 HBM3라는 걸 만들고 있거든요. 예. 이게 2021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지금 생산 중이고요. 양산. 요게 현존 HBM 중에 최고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4월에는 또 특히 24GB짜리 신제품 HBM3를 만들었는데 더 빠른 거. 이게 HBM3P고요. 개발에 성공해서 앞으로 양산을 하게 될 거고 내년 상반기에는 5세대 제품 HBM3E까지 나온대요. 뒤에 이렇게 아이폰 6, 6S 이런 것처럼 그렇죠. 하나 더 올린 겁니다. 2 붙이면 좋은 거예요. 엔비디아 지금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테스트로. 예. 그리고 2026년에는 HBM4까지 양산 계획으로 앞으로 HBM의 정말 진심이다. 하이닉스는 주력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뭐 이미 선점을 했으니까 앞으로 더 공고히 위치를 지위를 구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이 D램 시장 전체에서 아직 HBM의 비중이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5%?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99%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 앞으로 기대감이 엄청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이 필요하겠다. 전기차도 네. 왜 그렇게 성장 기대감이 엄청났습니까?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아직 반도 안 돼요. 10%대 정도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돈이 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가 그렇게 성장 기대감이 컸는데 앞으로 D램 시장 전체에서 HBM이 1.5%밖에 없으니까 네. 나머지 바뀔 거 생각하면 성장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다. 이게 바로 킬링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D램을 쌓아 올려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네. 이 구멍 뚫는 게 필요해요. 연결하기 위해서. 아파트처럼 올려야 되니까 그렇죠. 기둥이 필요하죠. 구멍 뚫을 기둥. 그리고 구멍 뚫는데 열나거든요. 이 열나는 거 어떻게 줄이냐, 이런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러고요. 그리고 쌓으면서 사이에 생기는 이런 공간 틈새들 어떻게 채우고, 그리고 얘네들끼리 어떻게 붙이는지,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요구된다는 점. 단순하지 않아요. 이 기술의 이름들까지 복잡하니까 필요 없고요. 네, 패스. 이런 그림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네. 여러 가지 복잡한 용어들 나올 때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 간단히 좀 드릴 텐데 네.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를 잘 파악해 두시면 리포트 내용이 너무 쉬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계속 반복적이에요. 2분기 실적은 뭐 괜찮았고 그 이유는 HBM3, DDR5 얘네 매출이 괜찮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HBM3, DDR5 얘네 얘기입니다. 앞으로 얘네가 좋아질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D램 시장 오케이, 이제 이미 흑자 났고 앞으로 낸드 쪽을 사실 좀 지켜보자. 하지만 D램은 괜찮다라는 얘기만 주장창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6월, 7월, 8월로 나눠봤는데 6월에는 11개 증권사가 커버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관심들이 많이 모여졌고 신한이라든지 KB증권 같은 경우에선 4번, 2번씩 한 달 내에서도 이렇게 계속 리포트를 내면서 공을 들였고요. 목표가 모두 상향, 모두 최고치 15만 원 찍었고 그리고 최저 13만 2천 원 DB금융에서 얘기했습니다. 키워드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뭐 턴어라운드, 네. 뭐 재고가 준다, 그리고 개선된다, 좋은 내용들만 나오고요. 그렇죠. 7월 달에는 11개 증권사가 아니라 17개까지 늘어나 버립니다. 관심을 더 받게 되면서 최고 목표가 15만 8천 원까지 하나증권이 냈고 목표가 올리기도 했어요. 막. 상향을 더 해버렸고 이베스트 투자는 11만 5천 원으로 그 중에서는 제일 낮은 수준. 뭐 키워드는 이제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이 여기 붙어 그렇죠. 있고
아까 얘기를 쭉 해드렸던 HBM 그리고 D램이 흑자 전환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8월에는 아직까지는 방송일 기준으로는 한 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D램 해볼만하다. 어쨌든 좋은 내용들로만 함께했습니다.